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주식 매수를 언제 해야 하는지, 주식 매수 타이밍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두 가지 방법 중에 꼭 한 가지만큼은 선택을 하셔서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러 제이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킨덱스 미국 S&P 500 ETF를 추천해 드렸어요. 이때 제가 이 상품을 추천해 드렸던 이유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였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질 때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주가가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상황이 이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라도 손절을 하고 주가가 더 떨어지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더군다나 환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9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한테는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그 후로 어떻게 됐죠? 며칠도 되지 않는 사이에 주가는 회복을 했고 2년 6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도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저는 당연히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거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가는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떨어질 때가 있으면 오를 때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주식은 언젠가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오른다, 결국엔 우상향을 한다. 이 두 가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 이건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주가가 오르내리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좋은 주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테고요. 물론 저도 처음 주식 투자를 할 때부터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것과 깨닫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기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미국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고 있을 때 이러다가 또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킨덱스 미국 S&P 500 ETF를 추천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요즘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러다가 또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도 주식 매수 타이밍에 관련된 책들 수십 권 읽어봤죠. 저는 무엇 하나에 빠지면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맞는 것은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다, 그리고 좋은 주식은 언젠가는 우상향한다.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수많은 주식 매수 타이밍 기법이 나오겠지만 이 두 가지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주식을 사든 버티고 기다리면 우상향한다, 절대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해마다 상장 폐지가 돼서 휴지 조각이 되는 주식들이 수십 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돈을 벌 때는 정말 힘들게 벌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원금이 보장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앞선 두 영상에서 구독자분들에게 S&P 500 ETF와 나스닥 ETF를 추천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두 주식 모두 미국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 환율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최근에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미국 주식 사는 거랑 환율이랑 무슨 연관이지? 이런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사과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주가가 1달러라고 해볼게요. 당연히 사과는 미국 회사니까 미국 회사에 투자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돈을 미국 돈인 달러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바꾸는 비율을 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 1200원이었어요. 환율이 1200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한국 돈 1200원을 1달러로 바꿔서 사과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1달러당 환율이 1100원 정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사과라는 회사의 주가가 그대로 1달러라면은 한국 돈으로 1200원에서 1100원이 된 거예요. 왜냐면 그 기간 동안에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환율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요즘에 환율이라고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1100원에서 더 떨어져서 900원까지 찍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내가 산 미국 주식의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결국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미국 주식의 환 노출 위험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은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원래 환율이 오르고 있을 때는 더 오른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환율이 떨어질 때는 환율이 더 떨어질 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미 사람들이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려면은 정말 지금 당장 오를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에이 그것 봐 떨어지잖아 이러면서 조롱을 받기가 쉽죠. 하지만 반대로 요즘처럼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환율이 더 떨어질 거란 얘기를 하면은 이미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근거 몇 가지만 제시를 해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네 이러면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추세라는 게 있어서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떨어지려는 경향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말해야지 지금 당장 맞출 확률도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는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환율을 예측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신의 영역이에요. 이런 신의 영역을 맞춰보겠다고 너무 힘을 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도 환율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지금 떨어지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오를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최근 10년 동안의 환율의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연하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죠. 물론 이게 성립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해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와서 IMF 때는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기도 했잖아요. 엄청 많이 올랐던 거죠. 어찌됐건 명확한 건 지금 내리고 있다가도 언젠가는 다시 오를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율이 오르다가 지금 떨어진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10년 동안의 미국 S&P 500 지수 추이를 볼게요. S&P 500 지수는 2011년 1월에 1287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올라서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3500포인트가 넘었죠. 물론 중간중간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올랐던 거예요. S&P 500은 꾸준히 우상향을 했고 환율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졌을 때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을 사면 환율이 오를 때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갑자기 초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환율도 언젠가는 오를 거고 S&P 500 지수도 언젠가는 계속해서 오를 테니까 지금 영끌에서 S&P 500을 다 사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주식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옛날 격언 중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지만 주식으로 돈을 버시려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환율이 언젠가는 오르긴 하겠지만 언제까지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오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고요. S&P 500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올랐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또 계속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만약 지금 영끌에서 매수를 했는데 환율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40% 웃을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주가가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바로 팔아버릴 생각부터 합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했던 마음고생을 또 겪을까봐 두려운 거죠. 만약 이때 팔잖아요? 그럼 경기 회복이다 뭐다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또 찍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마음고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구독자분들께서 마음고생을 하시지 않으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매달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주가가 전날 많이 올랐어도 그날 사는 거고요. 주가가 전날 많이 떨어졌어도 그날 사는 겁니다.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패턴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식을 조금 샀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더 많이 사고 싶어지죠. 그래서 더 많이 샀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가가 왕창 떨어져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왕창 샀어요. 그러면 주가는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동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매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샀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해도 우리는 앞으로 더 살 거잖아요. 오히려 좋은 주식을 샀으면 전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매수의 기회인 거죠.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어차피 좋은 주식을 샀고 더 오를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이 꾸준하게 실천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맞추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몇 번 맞추면 내가 마치 주식 천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거만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거만해질 때 항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주식 계좌를 2개 만들어서 따로따로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A 계좌에는 50만 원씩 일정한 날에 매수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50만 원은 내가 사고 싶은 날에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맞춰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계좌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규칙적으로 매수하는 계좌의 수익률이 더 좋으면 규칙적으로 매수하는 게 더 옳았구나 깨달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은 계좌의 수익률이 더 좋다면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더 좋은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결과는 나에게 다 좋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 이걸 실천하시다 보면 수익률이 플러스인 상황에서 추가로 매수하는 게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계속 사야 하는 건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좋은 주식을 사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사셔야 해요. 우리의 목표는 수익률이 아니잖아요. 100만 원을 갖고 100%의 수익률이 나면은 100만 원을 버는 거지만 우리가 차곡차곡 꾸준히 모아서 1억을 모으고 거기서 10%의 수익률을 얻으면 1000만 원을 버는 됩니다. 우리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자산을 얼마를 형성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구독자분들께서 당장 내일부터 규칙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시는 것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혼자서 이걸 실천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으면 지금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주식을 매달 얼마씩 언제 사겠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모든 댓글에 댓글을 달아서 열심히 실천하실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구독자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요.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